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최근에 전화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부분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또 저도 가장 궁금했었고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었고 결국 이 채굴이 잘 되고 있느냐, 출금이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중국 회사인데 믿을 수 있느냐, 중국 회사인데 3년 동안 잘 채굴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먹튀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다 그거죠. 예, 결국은 다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증했던 부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오늘자 보면 이제 4.37 엑타바이트를 넘겼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엑타바이트는 뭐야? 테라, 메가, 아니 메가, 테라, 페타, 엑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만큼의 저장 용량을 지금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저장 용량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코인이, 어, 사실 이런 분산 서버, 뭐, 탈중앙 뭐, 분산 서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남는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이런 코인 많이 있습니다. 그, 업비트의 스토리지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코인이고요. 또 BTT도 좀 같은 코인이에요. 근데 이 파일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4.37 엑타바이트의 용량의 만큼의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생태계가 안 만들어졌을 때보다 만들어졌을 때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지는 겁니다.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그 서버 용량이 지금 현재 4.37 엑타바이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만큼의 노드가 아닌 서버가 같이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채굴 이 파일 코인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자 채굴 보니까 0.0891. 자,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저장하고 검색이 본격화되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채굴자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시면 옛날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닷컴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들 보는 거 똑같죠? 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리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거 중간에 뭐 3년 동안 채굴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 회사 잠깐 볼게요. 자, 어바웃 리파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자, 리파는 이제 이런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칩도 개발했고 분산형 직군 기술 개발했고 분산형 스토리지 응용 실용화했고 IDC 센터 기계실을 건설을 했고 뭐 혁신의 미래를 바꾸고 기술의 인류를 바꾼다. 그리고 이 친구가 대표입니다. 대위강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나이는 뭐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음, 쭉 보시면 자, 하긴 뭐 비트메인의 우지안도 그때 제가 알기로 처음에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친구가 거의 뭐몇 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부를 좀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을 통해서. 근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전체 직원의 80%가 프로그래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칩 업무, 이 채굴기 저장 그 파일 코인 저장 칩을 특허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스닥을 상장을 하겠다. 언제? 2022년에 로드맵이 이제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 상도 뭐 많이 받았고 신용 등급도 있고 특허증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돈을 넣었는데 그 넣은 돈을 가지고 애들이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회사가 채굴기를 사지 않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도 간혹 있어요. 물론 채굴기를 산다고 채굴기 설치했는데 채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채굴기를 샀다라고 치면 자, 먹튀한다는 건 뭐예요?
먹튀한다라는 거는 채굴기를 산 그 채굴기를 가지고 날르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먹튀한다라는 거는 채굴기를 가지고 날른다는 건데 그 채굴기를 가지고 가봐야 할 게 없잖아요. 파일코인 채굴 전용 채굴기인데 그 채굴기를 가지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굴기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리고 채굴기가 채굴 파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안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부분 뭐 정확히 채굴이 되느냐 뭐 3년 동안 채굴 잘 나오냐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쭉 보시면 자, 채굴 순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체 노드가 한 1800개 업체 정도가 있어요. 1800개 업체 중에 이 리파라는 회사는 현재 지금 21위. 자, 제가 이제 전화 간혹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 회사는 한 10위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회사는 이거 말고도 노드 번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웨프 번호가 한 6개인가 7개 더 있어요. 쭉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쭉 볼게요. 한번 쭉 와이플도 있고 쭉 자, 노드 번호가 총 6개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쭉 여기 맥스피아도 있고요. 음, 필마이닝 차이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지 모르겠네요. 자, 쭉 있고 자, 리파 코리아라고 또 있네요. 여기요. 이건 4.56 페타바이트. 쭉 더 볼게요. 제가 일단 F번호를 다 외우고 나서 이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죄송합니다. 검색 제 F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쭉 더 보시면 몇 개가 더 있는데 전에 찾았을 때 몇 개가 더 있었는데 6개인가 7개 있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요거는 다음에 F1을 찾아서 밴드에 한번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그 6개를 다 합치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현재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느냐, 채굴기를 계속 우리가 돈을 넣는 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24시간 말고 한 7일 정도를 볼게요. 7일 정도를 보면 자, 리파는 지금 7일 동안 채굴 파워를 얼만큼 올렸냐? 쭉 보시면 자, 총 7일 동안 2.55 페타바이트를 올린 거예요. 우리가 1테라라고 하거든요. 1테라, 그 다음에 1페타, 1렉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10,000테라바이트 정도로 올린 거죠. 아니죠? 아니죠? 2만 테라바이트를 올린 겁니다. 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채굴기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굴기를 샀다라는 거는 이 채굴기는 다른 거 해봐야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 파일 코인만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일 코인만 채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 다른 걸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먹튀할 의미가 먹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 회사 입장에서 먹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파사에서 채굴기를 다 샀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먹튀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러분들 3년, 뭐 길게는 6년 동안 채굴을 잘 해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저뿐만 아니라 중국에 굉장히 많은 그 채굴 투자자들, 위탁자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중국 항저우 뭐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 우리 니파 우리 그 비허로 한국 지사 관련된 사람도 지금 중국 본사의 근처에 지금 직접 거주하면서 계속 감시한다고 좀 그렇지만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보다는 좀 안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장 마이닝과 검색 마이닝 조만간 시작될 건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공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 파일 코인의 어떤 그 채굴을 보면 우리가 POW, 비트코인 POW나 지금 이더리움 이제 POS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방식과 좀 달라요. 요거는 시공간 증명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가 이제 있으면 이걸 코딩을 하겠죠. 코딩을 해서 이걸 파일 코인 채굴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코딩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뭐 검색, 뭐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요거를 증명. 어, 요 증명. 요 증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명은 요거 이제 노드끼리, 채굴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코인을 주고받죠. 예, 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가스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비가. 자, 이런 게 모두가 한 섹터예요, 섹터. 이게 다 돼야만이 채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장하고 검색과 저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이거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예. 본격적으로는 저장이나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코딩을 해서, 이게 검색을 해서, 뭐, 저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검색을 쭉 하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증명을 하고, 이런 게 다 한 섹트이기 때문에, 요게 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예. 증명, 서로 노드끼리, 그 채굴자들끼리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고 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요게 다 돼야 이제 이 파일 코인이 채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채굴이 이제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장과 검색이 따로다. 뭐 이게 다 따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쭉 같은 분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서버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서버의 목적은 결국은 저장이에요, 저장. 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IPFS로 우리가 IPFS 뭐 딱 치면 IPFS 네이버로 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HTTP로 쓰죠. HTTP 뭐 HTTP 뭐 네이버 점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IPFS 점 네이버. 그럼 이 네이버에 들어가는 그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 이 파일 코인 그 2.5 엑타바이트 현재 4.07 엑타바이트에 참여한 요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저장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이제 본격화되면 이게 지금 결국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그런 업체들과의 경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경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도 자기 거를 쓰고 있겠죠. 자기는 이미 수백억을 들여서 이 서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IPFS 이게 본격화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 안 쓰고 이거 쓰냐? 그건 아니겠죠. 예, 기존의 건 이걸 쓰다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때는 이게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 걸 같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얘들 입장에서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분산형 서버를 썼을 때 그럼 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저렴합니다. 저렴. 가격이.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일반 속도에 비해서 뭐 한 3배 정도, 그래서 뭐 10배 정도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죠, 안전. 해킹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왜 주목을 받았냐? 해킹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킹. 우리가 은행 중앙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해킹 당하면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킹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분산 서버라는 건 뭐냐면 서버를 여러 군데 있는 거죠. 해킹을 하려면 이걸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다. 네.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쪽은 분산 서버 쪽으로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모든 중국 인민은행 이런 은행들도 이 화폐를 이제 분산형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조만간 중국에서 위안화도 이제 디셉이란 코인으로 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굴이 돼서 이 채굴이 제가 볼 때 빨리 좀 본격화되면 여러분들 채굴량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리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 아이디는 1TB를 한 거고요. 그 담보가 이제 9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분은 본인만 하셨어요. 한 명도 이제 소개하지 않았고 본인만 했는데 오늘 채굴량을 한번 볼게요. 자, 1테라 했을 때 현재 받는 게 하루에 얼마를 받냐? 지금 0.035개를 받고 있어요. 자, 0.035개.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평균 채굴량이 몇 개냐면 자, 0.1개란 말이에요. 0.1개. 자, 0.1개. 이거 곱하기
25%를 즉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1000일, 자, 계약 기간이 1000일이에요. 매일매일 채굴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채굴이 되는데, 자, 오늘 채굴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오늘 채굴된 게 0.1개가 채굴이 됐겠죠. 예.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하나라고 하자고, 하나.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채굴이 하나가 됐다고 쳐봐요. 예. 그리고 내일도 하나가 채굴이 되겠죠. 모레도 하나가 채굴이 됐고, 물론 이게 채굴량은 뭐 그때그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채굴된 거에 25%는 즉시 준다는 거예요. 제 지갑으로 즉시 주고, 나머지 75%는 이거를 180일로 나눠요. 75% 나누기 180일. 나누기 180일. 하면 뭐 0.00 뭐가 될 거예요. 그럼 180일로 나눠서 이 나머지 0.75에 대해서 180일 동안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0.04, 0.04, 0.004 쭉 해갖고 이렇게 쭉 180일 동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날 이렇고 둘째 날도 채굴이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날. 둘째 날 채굴된 것도 25%는 이제 즉시 들어오고 나머지 75%는 또 180일로 나누는 거예요. 쭉 나눠서 이제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3일째 되는 것도 25%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쭉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보세요. 그러면 이날은 뭐냐면 25% 받았죠. 그리고 또 뭘 받아요? 요거 첫째 날 것 중에 요거, 둘째 날 것 중에 요거, 셋째 날 것 중에 요걸 받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80이 지난 그 180일째는 어떨까요? 180일째. 자, 0.25를 받고 자, 나머지 요거를 180개를 받겠죠. 예. 이걸 다 받으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 예. 이게 하나. 그러니까 6개월째 되면 하나를 받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쭉 어차피 매일매일 하나씩을 받는다라면 1000일 동안 받으면 몇 개? 1000개죠. 1000개. 자, 그러면 지금 받아요. 지금 자, 0.25개를 받아요. 오늘 0.25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0.25개, 0.25 더하기 0.75에 대한 180분의 1. 0.75에 대한 180분의 1을 받겠죠. 그러면 처음에 받는 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받는 거는 자, 첫날은 1파일 코인이 채굴이 돼도 첫날은 0.25개를 받겠죠. 둘째 날은 0.25개 더하기 0.004. 셋째 날은 자, 0.004가 두 번 더해지겠죠. 쭉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받다가 어느 시점 가면 정확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채굴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 왜? 이걸 계속 받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받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천일째 되는 날은 180분의 2, 180일. 결국은 뭐냐면 이게 계약 기간이 1000일이지만 더하기 180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더 받겠네. 이렇게 쭉 가겠네요.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1000개. 여기도 이걸 다 합치면 결국은 1000개라는 거죠. 1000개.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 받을 거를 조금 뒤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받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은 거는 그때가 다 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받는 거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받는 거하고 다 합쳤을 때 수량은 똑같다 어차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파일코인 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저도 하나하나 인터넷 서치해보고 물어보고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장하고 검색하고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조금 더 파일코인이 많이 채굴이 되지 않을까. 채굴 현황에 보시면 음, 자, 채굴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채굴일 테라바이트 이게 있죠. 이게 무슨 말? 여기 채굴일이 요거예요. 요거. 요게 요거고 자, 요게 채굴일이 요거다. 그리고 테라바이트 1테라 그리고 25% 지급. 자, 오늘 채굴된 것 중에 25%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0일 분할 지급. 자, 180일 동안 분할 지급된 거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락킹 수량은 뭐냐? 오늘 채굴된 것 중에 락킹 수량이 이겁니다. 네. 그리고 회차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받은 거, 총 67번을 받았다는 얘기죠. 총 회차는 180번 중에 67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이제 오늘 받은 이제 수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한번 구매 가격을 좀 볼게요. 자, 구매 신청을 누르시면, 자, 오늘자로 1테라에 1.6035, 어제부터 조금 빠졌네요. 자, 요 금액에는, 자, 요거 금액에는 담보 포함이에요. 담보 포함. 담보가 저는 10개였고, 9개였거든요. 1테라에. 지금 10개로 늘어났어요. 이건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랩스사에서 올리는 거예요. 랩스사에서. 저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랩스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 구매를 누르시면 요 이더에 해당하는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에 입금만 하시면 채굴기 신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보시면 이거 가끔 질문하는 분님 많이 계세요. 회원 가입할 때 뭐 체크가 안 된다, 체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 회원 가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레퍼럴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과 아니면 이 회원 가입한 사람이 누군가를 회원 가입시켜주는 방법. 자, 레퍼럴을 많이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뭐 레퍼럴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레퍼럴을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뜨면 쭉 뭐 회원 국가 넣으시고, 아이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 체크를 누르면 이게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 아이디라고 뜨겠죠? 아이디는 이제 중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름 쓰시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좀 최근에 바뀌었어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6자리 소문자까지 가능하고요. 이메일 넣으시고, 이메일 인증번호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넣은 이메일로 이제 인증번호가 가요. 인증번호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정확히 좀 출금할 때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천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게 예. 이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약관을 보셔야 돼요. 예, 직접. 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뭐 어떤 서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약관 보시고 동의를 누르시면 이제 체크가 돼요. 여기에. 그쵸? 약관 보기하고 동의 누르면 체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OK를 하면 회원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되면 여기 이제 나의 조직도에 나옵니다. 추천 조직도에 보면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추천 조직도 이렇게 뜨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4테라 하고 싶다, 뭐 10테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1테라, 여기다 1테라, 또 추천해서 여기다 1테라, 여기다 1테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유리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리워드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다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그 중국 저희 지사장님 말씀으로는 얘들 자본금이 법인 자본금이 8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뭐 법인 자본금을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1억, 뭐 2억 할 수도 있는데 85억 했다라는 거는 그래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다. 신뢰도가 좀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도 한번 저기 밴드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밴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